박 대통령 대법원 파기환송 제3구 선고일이 있은 1월 14일 다음날 1월 15일에 조선일보에 박 대통령 관련 큰 기사가 났었어요.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논란 재점화, 이렇게 났습니다. 1월 15일 날짜입니다. 1월 15일. 네. 여기에 조 대표 관련 언급이 나왔었어요. 이 기사가 캡처해갖고 톡방에 올라와서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해놨고, 뭐 이런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박 대통령께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박 대통령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다 읽었는데, 여기에서 조 대표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면서도 확인은 하진 않았었어요. 예, 여기에 조 대표에 대한 기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전화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란 입장을 밝혔고, 이것은 2017년 10월 16일 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재판 거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침묵으로 투쟁해왔다. 요거는 조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껏 사면에 대해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조 대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돼 매주 2차례씩 서울 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78일 만인 12월에 재수감됐다. 어깨 통증이 최근엔 목과 허리까지 번졌다고 한다. 면회를 왔던 인사에게 기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 면회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니까 면회 왔던 이랬으니까 뭐 유용하겠죠. 서청원 전 의원은 이젠 인도적 측면에서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대표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마침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과의 만남도 자제하며 고립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래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 기자가 이렇게 문장을 쓴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누굴 만났나요? 유영아밖에 안 만났다며요. 유영아밖에 안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 이게 뭐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근과도 만남도 자제하고 있다. 측근이라 봤자 유영아인데 딱 유영아라고 찍으면 되지. 무슨 측근이 최측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2017년 7월 달에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박근영 씨하고 면회를 갔는데 박근영 씨는 안 만나고 김경이라는 나 이름이 그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경호를 했다나 이런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박근영 씨는 안 만나고 자기만 만났는데 박 대통령이 조원진한테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했다고 나와서 박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한 게 있었죠. 그게 엄청 또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달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김일성이가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박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았어요. 그거 2017년도에 그 비밀이었었나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늙은이가 박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고 하면서 조원진한테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떠들었었죠. 인간들이 대갈통이 없어요. 오지. 조원진을 씻기에 사실 판단 여부도 가리지도 않아요. 그냥
박 대통령이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했던 조원진 해가면서 엄청 씹어댔죠. 박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요? 그 당시에. 1년이 지난 후에 재판이 박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2017년 10월 16일이 1년이 지났는데 김일성이가 그걸 유튜브에다 또 씹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믿고 또 지랄들이야. 누구는 박 대통령이 그러면 누구한테 박 대통령이 내 죄를 밝혀주세요 라고 했겠어요? 박 대통령이 나는 억울합니다. 내 죄를 밝혀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조원진을 밟아대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그런 엉터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믿고 아직까지도 기자도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제가 1월 15일 날 이 기사 읽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이 기자한테 전화 갖고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은 기사 하나씩 뜯어보면 진짜 악의적입니다. 최측근이 누가 했어요? 박 대통령한테. 박 대통령이 유영아 말고 만난 사람이 누가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아주 왜곡하게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그러면서 또 한 친박계 인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은 하겠어요. 최측근인 유영아 변호사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기자가 쓰고 있는 대부분이 짐작이겠죠? 제가 이 기사를 읽었는데 뭐 사실 박 대통령에 대한 도움되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정성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우 기자한테 많이 전화를 하나 봐요. 저는 우 기자한테 전화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조 대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조 대표가 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기사를 놓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송혜진, 이정구 기자, 이 기자들은 자기네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쳤는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판이라도 고쳐달라. 만일에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기자들이 자기네가 고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고쳤어요? 조선일보에서. 전부 다 기자들이 올리면 그동안에 법정에서나 어디서나 기자들이 올리면 위에 데스크에서 전부 다 이런 게 고쳤었나요? 이제 앞으로 조선일보가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보겠는데 제가 2017년 2019년 박 대통령이 구속 만기 2년 됐을 때 제가 그날 뭐 국회의원한테 전화도 하고 전화한 내용 그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16일날 밤새 서청도에서 대통령 석방하라고 소리 질렀었죠. 그러고 나서 유영아가 그 다음날 박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칼에 벤 뜻, 불에 댄 뜻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고. 물론 저는 이 표현을 박 대통령이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우 기자가 유영아 변호사가 쓴 형 집행정지 신청한 그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법조항을 들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물론 다 안 됐습니다. 뭐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그때 4월 27일 토요일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연설한 중에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윤석열 고맙다. 우리의 박 대통령이 너 같은 놈의 자비로 풀려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윤석열 고맙다. 우리의 대통령님이 내 놈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좌파들이 헛소리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과는 너들 해야지. 박 대통령은 사면을 위한 사과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박 대통령에서 원론적인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건이 난 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로 국민들한테는 사과는 할 수가 있겠죠.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박 대통령님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더러운 사면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는 거죠. 조은진 대표가 조선일보에 전화를 해서, 사실 뭐 좀 늦었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사건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읽고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 이런 자주 우시기도 한다. 이 말을 읽고 조 대표한테 확인을 좀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들긴 하지만은 뭐 또 조 대표가 지난번에 대통령 몸이 많이 아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뭐 조 대표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또 저한테, 참 그렇죠. 그때 우정찬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런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이렇다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 기자가 조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의 상태를 전해주시는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자주 우시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의 몸이 안 좋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이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아프시기도 하시니까 눈물이 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전에도 또 어떤 놈이 또 어떤 헛소리한 놈들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이 뭐 울었다 어쩐다는 얘기 나오는데, 박 대통령이 울면 지나가는 구치소 직원들이 볼 정도로 눈물 철철 흘리겠어요? 박 대통령이 펑펑 울었겠어요? 그런 게 남들 눈에 띄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물론 이런 말들이 뭐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지나쳐야죠. 응? 박 대통령이 얼마나 울어서 구치소 직원들이 그런 걸 목격할 정도로 우시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울 수는 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볼 정도로 우는 그런 몇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우정찬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 대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최보식 기자랑 인터뷰했을 때도 최보식이가 엄청 악질로 냈었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당이 아니고 이 나라 체제 싸움에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쏙 그거는 빼고 박근혜만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름 있는 언론인이나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너들은 박근혜만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고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태극기 국민들하고 섞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전부 다 거짓말로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언론들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우리 공화당을 밟아 죽이지 못해서 발광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 대표께서 확인하신다고 하고 앞으로 조선일보가 정정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는데, 큰 언론사라고 해갖고 이런 식이에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트럼프 대통령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수없이 엉터리를 올리는 사람들 반성도 안 해요. 확인도 안 해요. 오늘도 제가 3, 4일 만에 들어간 톡방에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올린 유튜브 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올렸어요. 거기에 도대체가 나는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들을 경멸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다를 거라는 항상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똑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모함으로 쫓겨났으면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많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거짓말이 너무나 많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조용한데, 제가 야후 많이 들어가 봤어요. 다른 나라 야후도 들어가 보고 해봤는데
조용한데 한 것이 더 난리예요. 그런 확인되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해봤을 때 그런 엄청난 일이라면 아무리 악질 언론들이지만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마구마구 퍼나려고 그걸 믿어요. 이런 대형 언론사가 한 이런 얘기도 왜곡을 하는 판이니 물론 뭐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판단은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중요한 거라고 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왜곡인데 어디서 봤어요? 네? 아니 그 뭐 문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대통령이 오늘 울 뿐입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지. 그러니까요. 해볼게 그 기자 확인해서 네. 정정 보도를 만약 나왔으면은 그래 낼 수가 없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잘못했다. 네. 아무튼 내 이름이 잘못 들어간 거다. 그래서 내가 일단 인터넷판 고치고 내가 사과 글을 내한테 일단 문자로 보내고 정정 보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네. 이게 대단히 악의적이에요. 본인이 한 게 아니야. 기자가 한 게 아니야. 위에서 내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네. 내 이름으로. 네. 그때 최보식이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때 최보식이도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지금 체제 역사가 침탈되고 체제 역사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이런 체제 역사 전쟁도 같이 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야. 네. 근데 기사에 박근혜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요것만 딱 실었잖아. 그게 굉장히 악의적인 거잖아요. 뭐 누가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뭐 아예 내용 자체를 그 우신다는 얘기 자체를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 기자가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조선일보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누가 고쳤냐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내가 안 했다는 거 자기들이 이제 기자도 알고 왜냐면 기자가 내 이름으로 기사를 안 실었다는 거야. 그럼 누가 고쳤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지.